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앞서 그 한양대 2025학년도 한양대 입시 결과 중 수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좀 올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 전형 리뷰를 이제 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시 전형은 수시 전형만큼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 전형의 로직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좀 변화된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반 전형 중심으로 이제 저희는 자료를 살펴볼 건데, 앞서 수시 영상을 뭐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양대가 공개한 입시 결과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이 경쟁률 뿐만 아니라 경쟁률 외에 뭐 이제 추가 합격 인원,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수능 성적, 네, 요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부분들을 한번 이제 쭉 살펴보는데, 사실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얼추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이렇게 편차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경쟁률 좀 가볍게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 거고요. 어쨌든 요런 기본적인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시 전형 다른 대학들에서도 살펴볼 때 항상 이제 먼저 시작을 했던 거는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문 모집 단위, 그 다음에 자연계열 모집 단위, 그리고 상경학부, 그리고 지난해 이제 신설됐었던 인터칼리지, 자전이죠. 칼리지 같은 경우는 또 묶어서 이제 그 수능 반영 비중이 좀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대략 한 35%,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 30, 그 다음에 영어 10, 탐구 25, 지정 과목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25, 그 다음에 수학 40, 영어 10, 그리고 탐구 25. 그 다음에 여기도 영어는 반영 비중이 10%를 다 동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상경 계열과 그 다음에 인터칼리지 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중 35, 수학 반영 비중 35, 그리고 탐구 반영 비중 2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후에 100분위 살펴볼 때도 이런 이제 반영 비중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영 비중에 대한 측면은 2026학년도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시 확정 요강이 나왔을 때 뭐 조금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뭐 그 반영 비중 자체는 정해놓으면 안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이렇게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26학년도에 이제 좀 전화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2026학년도 한번 그 변화된 측면을, 정시 전형에서 변화된 측면을 한번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수능 반영 방법, 그러니까 모집 방법 자체가 2025학년도 좀 바뀐 게, 자, 2025학년도에는 수능 일반 전형이 수능 100%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죠? 뭐 이거야 뭐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2026학년도에는요, 이게 수능 100%가 아니라, 자, 수능 90%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평가 10%가 반영이 됩니다. 자, 어디서 조금 익숙한 부분이죠.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를 했었고,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도 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고교학점제로 이제 바뀌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올해 고3 학생들도 알겠지만 고교학점제를 적용받았던 학생들입니다. 그죠? 근데 적용받았는데, 다만 수능 체제나 그 다음에 기존 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전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간다는 얘기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올해 고3 학생들도 고교학점제를 부분적으로 적용받았던 학생들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기부 자체 전년도까지 작년 고3 학생들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단위수라고 하는 거, 각 교과마다 몇 단위, 몇 단위, 몇 단위, 몇 단위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위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각 교과마다 학점수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완벽하게 고교학점제 적용되는 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완벽하게 적용되는 케이스들이고,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은 또 작년 고3 학생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향후에, 수능에도 이제 수능 100%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평가를 들고 나오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된 학생들이었고, 이 친구들 지금 내신 등급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를 적용받는 첫 번째 학생들이고, 수능도 완전히 바뀌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 그 전형의 변화에 대비해서 각 대학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좀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시 전형에서는 이런 학생부 종합평가 관련된 부분들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라고 의향을 이제 비친 학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제 2026학년도에 바뀐다라고 했을 때 학생부 종합평가 10%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게 뭐 완전히 학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또 시행 첫 해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보다는 어쨌든 수능 90%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세하게 조정이 될지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의예과나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선호도가 매우 높고 성적대가 매우 상위권인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 10%가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좀 생겼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026학년도 또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는 나군 모집 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군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존의 가군에서 모집하던 일부 모집 단위가 나군 모집 단위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대략 한 300명 정도 가량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군에서 모집을 하다가 나군으로 모집 단위를 옮긴 모집 단위들이, 자, 우선 융합전자공학,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그 다음에 전기생체공학부에서 전기공학 전공, 그리고 의예과, 그리고 인문에서는 정책학부, 그 다음에 경영학부. 여기가 지금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대학들이다. 네,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단위를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긴 대학들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과들이고 입결도 상당히 높은 학과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 학과들과 이제 좀 경쟁이 될 수 있는 다른 대학들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 좀 입결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고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경쟁률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2026학년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이제 변화는 요 정도였고, 자, 그럼 경쟁률 같은 경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경쟁률은 이제 뭐 대략 이제 평균점을 보면 공과대학 지금 평균 경쟁률이 대략 한 3대 1에서 한 4대 1 정도 내외선, 네, 요 정도의 이제 평균 경쟁을 보여줬다. 뭐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얼추 뭐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과대학 경쟁률은 좀 의미 있는 것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높아졌죠. 네, 높아졌고 작년에 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가군에서 뽑다가 나군으로 이제 이동하는 학부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체크 좀 하겠습니다. 융합전자공,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네, 그 다음에 여기 전기공학 전공, 네, 여기 공과대학에선 요 세 개의 학부가 이제 내년에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다. 2026학년도에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의예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을 한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가군에서 이제 내년에 나군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했을 때 이제 경쟁률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간호학과는 3.5대 1, 그 다음에 인문 쪽 모집 단위들이 지금 이제 대략 4대 1 정도 역시 내외선, 네, 그 정도 이제 유지를 했고요. 사회과학 대학들 나머지도 쭉 보면 비슷합니다. 교육학과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학과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좀 비슷하게 한 4대 1 정도 내외선을 좀 유지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넘어왔나? 아닙니다. 네,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뭐 국제대학도 지금 대략 한 4대 1 정도 내외선 네, 비슷하게 갔습니다. 나군 쪽이 이제 조금 더 높아졌죠. 나군 쪽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네, 대략 한 7대 1 정도 내외. 반도체공학은 네, 13.9대 1까지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거기를 제외하면은 네, 대체적으로 한 7대 1에서 8대 1 정도 사이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략 한 5대 1에서 6대 1 정도 인문 쪽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영학부 같은 경우 네. 그냥 지나갔었나 보네요. 경영하고 정책도 어쨌든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들 좀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은 일단 요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합격 인원은 전반적으로 2024학년도 대비 조금 추가 합격 인원은 조금 더 많이 돌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상세 데이터는 네,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즈 블로그나 아니면 한양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합격생들의 2025학년도 최종 등록자 상위 80% 평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탄 평균을 기준점으로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비교 대상이 비교 대상 좀 보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그 다른 영상들에서는 이제 같은 해 자료들 좀 비교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해 이제 비슷한 자료들 이제 수치를 비교해봤는데, 오늘 이제 비교할 거는 제가 비교 자료라고 해서 비교 자료는 이제 대교협에서 공개했던 2024 70% 컷 평균을 가지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정도 수치 차이가 있을지 요 내용들을 가지고 비교 자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축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국수탄 평균이 92.30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70% 컷 2024학년도 대기업에서 공개했던 70%컷 평균은 얼마 정도 나왔냐면 92.33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비교를 이렇게 한번 새롭게 좀 시도를 해보냐면 70%하고 90% 그러면 사실 이렇게 약 10% 차이인데 과연 이제 편차가 생기면 어느 정도 편차가 생길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 내용에서 지금 이제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 92.33, 그러니까 0.03 정도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92.17. 자, 70% 컷은 92.25.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죠. 네. 92.25. 네. 91.25였네요. 91.25. 네, 91.25. 그 다음에 전체 80% 평균은 92.17 정도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80% 평균치가 조금 더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70%컷 평균치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백분위 평균치에서 이제 저도 이 대기업자를 한번 보면서 간혹가다 이제 수치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80%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최종 상위 등록자 상위 80%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자 상위 중에 이제 80%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컷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 70%컷 평균 같은 경우는 1등부터 70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1등부터 7등까지 성적에 이제 잘라서
그 1등부터 7등까지 성적의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작년에 공개되었던 자료에는 91.25라고 지금 2024년도 컷 평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80% 평균이 2025학년도 80% 평균이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한다면 네, 건축공학부는 실제 성적이 조금 더 올랐을 거다. 그러면 아마 2020 5학년도, 그러니까 70% 컷은 한 92점, 한 2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한 100분위 1 정도는 일단 100분위 1값 정도는 지금 상승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건설환경공학이 지금 91.29 정도 나왔습니다. 이전 연도 70% 컷은 91이었고요.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수선 보면서 비교하면서 갈게요. 그 다음에 도시공학 같은 경우 80%가 지금 91.06, 이전 연도는 92.33으로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원환경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91.2, 91.5, 이전 연도 92.25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융합전자공학 이제 선호도 굉장히 높죠. 여긴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93.5, 이전 연도가 2025학년도 93.12, 네, 이 정도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93.25, 근데 92.67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공학 전공이 91.87, 이전 연도 전기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93.5였는데 그때보다 이제 조금 떨어졌네요. 자, 또 조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 공학 전공이 91.35, 91.35였고 이전 연도가 한 94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조금씩 떨어졌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주요 핵심 그 학부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 같은 경우까지만 한번 더 살펴볼게요. 기계공학 92.27, 93점, 이전 연도 93.0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전 연도 거하고 지금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기준치도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70% 컷과 80% 평균. 당연히 80% 평균이 같은 70% 컷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공학부를 제외하면, 그죠?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 크든 많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전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됐을 때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성적의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순차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그 밑에 있는 성적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입결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결과치들이 정확하게 모든 학과까지 다 적용될까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최종 합격자들 이제 뭐 발표하는 시점, 그러니까 추가 합격자들 발표하는 시점들도 조금씩은 상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모든 학과들에 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최소한 근데 한양대 정도의 이런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성적, 그러니까 2025학년도 성적보다, 즉 2026학년도는 성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의대 정원 증원이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죠.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올해 재학생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응시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성적 상승 예상이 된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디 정도의 기준치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2024 70% 컷보다도 조금 더 높게, 약간 높게 설정해놓고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제 70% 컷을 좀 같이 비교 대상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한번 깨알같이 좀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 이제 나와 있는데 의예과 성적 같은 경우가 지금 98.35 이전 연도 70% 컷이 98.67였으니까 네, 확실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호학과 90.47, 이전 연도 91.75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 정도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국문학과 이제 인문 같은 경우 국문학과가 90.96, 그 다음에 중문 91.37, 영어 영문 91.04, 사학이 91.74, 철학이 91.22. 네,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네요. 자, 이전 연도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전 연도 70% 컷이 국문이 92.75, 그 다음에 중문이 92.25, 그 다음에 영문이 영어 영문학과 90, 영문도 역시 92.25 동일했고요. 70% 컷은. 그 다음에 사학 같은 경우가 92 전년도에, 그 다음에 철학이 92.25.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비교해보면 전년도보다 조금씩 떨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자연 교차 지원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어쨌든 성적 상승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같은 경우 정치외교가 92.21, 이전 연도 92.75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92.15, 이전 연도 92.25, 거주 뭐 비슷하게 나타나긴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에서 물리가 90.20, 이전 연도 92.0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가 91.28, 이전 연도 93.0이었는데, 네, 조금 더 떨어졌고요. 물론 이제 70%하고 80%라는 기준점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학과 같은 경우가 91.54, 이전 연도 93.5. 정도, 경제금융 지금 90.88, 이전 연도 91.17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부 90.80, 이전 연도 90.50, 경영학부는 조금 더 상승했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쭉 내려와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가 91.6, 그 다음에 교육공학도 91.6, 사범대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육하고 영어교육이 92.4, 91.7, 수학교육 90.76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교육학과가 이전 연도 얼마였었냐면 92.75였고요. 그 다음에 교육공학이 93.0, 그 다음에 국어교육이 93.25, 그리고 영어교육이 92.5, 그 다음에 수학교육이 92.25. 네,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씩, 네, 낮아졌다. 물론 기준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가급적이면 70% 컷에 좀 맞춰서 좀 지원해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하에, 네, 요렇게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생활과학대학하고 예술체육대학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국제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91.81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전 연도 92.83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영양이 지금 91.90, 이전 연도 92.75였었다. 네, 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좀 비교 대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91.73, 이전 연도 93.0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가 92.33, 여전히 선호도가 높죠? 이전 연도 93.75. 그리고 화학공학이 93.1, 네, 엄청 높습니다. 자, 이전 연도 화학공학은 93.75. 네, 요 정도 이제 신소재랑 이제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자, 생명공학 같은 경우가 93.3, 네, 더 높았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94.75, 70% 컷이었습니다. 컷 평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공학이 92.3, 미래자동차 92.29, 거의 92.3이죠. 데이터 사이언스도 거의 동일하고요. 반도체공학이 지금 93.6이 나왔는데, 반도체공학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반도체공학 이전 연도 95.5였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94.25, 그리고 미래자동차가 94.5,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94.0. 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91.4, 이전 연도 93.5였습니다. 관광학부 92.91, 관광학부는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92.83이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상승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학과가 91.25, 이전 연도 92. 네. 쓰다 보니까 좀 잘못 썼네요. 92.75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가 지금 91.97, 이전 연도 93.5 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과, 네, 선호도 굉장히 높죠? 이전 연도 94.0. 네, 그 다음에 파이낸스 경영학과가 92.37, 이전 연도 92.83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 이제 나왔었다고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설 모집했던 한양 인터칼리지 같은 경우 이제 다군에서 모집을 했었는데 92.43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평균치만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집 단위별로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가 반영되는 비중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자연 쪽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중이 좀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수학 가중치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때 이제 지원하기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쭉 데이터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시 데이터까지 한번 다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한양대 입시 결과는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뭐 변화 자체가 뭐 아주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변화가 특히 많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능 반영 방법이 좀 많이 바뀌면 좀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 점은 일단 좀 유지된 것 같고, 다만 이제 가군에서 이제 모집했던 모집 단위들이 나군으로 좀 이동한 거는 상당히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이제 최대 변수는 역시나 고3 숫자 증가.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은 이제 무산될 확률이 높아졌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감안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또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것도 일단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 잘 평가하셔서 일단 수능 전까지는 최대한 수능 대비에 몰입하시고 결과를 이제 수능 이후에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2월 2년이든 뭐든 간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한번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전까지는 수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른 대학 다른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